안녕하세요. 보성여고 2학년 물리학 2 선택한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프린트 두 번째. 출력한 프린트를 보면 맨 위에 항상 학번과 이름 적는 란이 있고 옆에 확인 란이 있는데 거기에 넘버 2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오늘은 넘버 2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여기서 등자는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 속도가 같은 운동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할 건데 속도가 뭔지, 속력이 뭔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 기억나나요? 과탐은 반복과 연습이 필수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결국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과탐이거든.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너희에게 물리에 대해서 세뇌시킬 거야. 어느 순간 모든 전단원을 다 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세뇌하는 시간 가져보자. 저번 시간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물리에서는 물리량과 단위를 구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가 헷갈리면 물리가 어렵다고 느낀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 가지 물리량을 배웠어. t가 뭐였니? 시각. 다시 시각. 그 다음 델타 t는 시간. 시각과 시간은 다른 거였지. 그 다음 위치, 상황, 시츄에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S, 위치. 위치와 위치 사이는 바로 이동거리, 델타 S. 이동거리와 비슷했는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화살표로 쭉 이어서 그 이은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만을 대답하는 것을 그렇지, 변위라고 했고 변위는 이렇게 위에 화살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했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꼭 함께 명시해 줘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동거리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두 개의 물리량이 나왔는데 이 두 개가 헷갈렸지. 뭐였는지 기억나니? 그렇지. 속력과 속도. 속도는 변위와 마찬가지로 방향까지 꼭 얘기해줘야 하는 물리량이므로 위에 화살표를 붙여준다고 했어. 화살표를 왼쪽으로 붙이거나 위쪽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설령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변위가 왼쪽이다 라고 해도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무조건 다 오른쪽 옆으로 표시를 합니다. 약속이에요. 자, 다시. 물리는, 과탐은 반복. 계속 반복해보자. 시각, 시간. 내가 음성으로 얘기해주면 너희는 옆에 연습장에 물리량을 적는 거야. 시각, t. 시간, 델타 t. 위치, 상황.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과 속도이다. 네, 다 좀 정리가 되니?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거든. 게다가 물리량과 단위를 더 구별해야 된다고 했지? 자, 단위 정리해 볼게. 시각과 시간의 단위는 뭐였니? 세크, 소문자. 단위는 물리량과 헷갈릴까봐 대괄호 안에 적어준다고 했다. 그 다음 위치, 이동거리, 변위. 얘네들의 단위는 뭐였을까? 그렇지, 미터. 그 다음 속력과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네, 다들 기억 잘 하고 있나요? 자, 여기까지 빈 공간에다가 연습장에다가 보지 않고 쭉 풀어서 백지에다가 적어갈 수 있으면 저번 시간 공부 잘 한 거고 이제 수업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속 직선 운동 옆에 가로 열고 등속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자도 생략할 수 있어요.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뜻이고 이 등속 운동의 정의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얘기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등, 같을 등자고 속도가 등, 같은 운동을 얘기하는데 속도란 V에서 위에 화살표가 있는 애였잖아? 크기도 갖고 있지만 방향도 갖고 있는 값이 바로 속도였다고. 따라서 속도가 등 같다라는 건 크기와 방향 모두 다 같다.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 일직선으로 운동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나온 게 철수가 직선상에서 동쪽으로 3m/s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얘가 직선상이어야 등속 운동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철수가 직진으로 이동하지 않고 막 이렇게 운동했대 봐. 막 이렇게 휘어서 운동했대 봐. 그러면 얘는 방향이 어떠니? 직진하는 것 같다가도 계속 꺾이고 방향이 계속 변하지. 그렇다면 속력은 같을지언정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을 배울 거고, 등속 직선 운동의 가장 큰 예로는 철수가 직선상에서 한쪽 방향으로 3m/s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3m/s란, m/s는 속도, 속력의 단위잖아? 1초에 3m 간다는 거야. 너희에게 1초를 줄 때 몇 미터 이동할 수 있을까? 뭐 조금 빨리 달리면 1초에 3m 정도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철수가 보통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1초에 3m 이동한다면 2초, 2세크에는 몇 미터 이동하는 걸까? 그치, 6m 이동하는 거겠지. 만약에 3초 지나면 얘는 9m 가 있을 거고, 4초가 지나면 12m 가 있을 거야. 어때? 요 정도의 속도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나는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끼리, 우리 사이에 이것을 포르쉐 운동이다 라고 할 거야. 내가 되게 차를 좋아하는데 나의 드림카가 바로 이 포르쉐예요. 독일에서 만든 차인데 아직 이걸 사기에는 너무 돈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걸 살 텐데 아무튼 이 좋은 차가 항상 우리끼리 약속으로 항상 일직선으로 등속 운동, 같은 속력으로 1초에 3m 정도의 속도로 운동한다라고 할게요. 내가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포르쉐다라고 하면은 등속 직선 운동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암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 그래프가 2개 나왔네. 그래프로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동영상을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유튜브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움직이는 이런 물체, 철수, 포르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전달했어. 그래프는 물리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규칙이 있어. 뭐냐면 X축과 Y축을 그리는데 X축이 항상 시간. 다시 X축이 시간.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아니라 시각이라고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 시각과 시간은 다르지. 시각은 t, 시간은 델타 t인데 사실 이 X축이 1초, 2초, 3초, 4초 해서 시각을 뜻하는 거야. 시각. 그러면 이게 시간은 1초에서 2초 사이. 요거가 시간. 요거가 요 사이가 시간이지. 그러니까 사실 저 엄밀히 얘기하면은 얘를 시각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건데 많은 문제집에서 시간이라고 주로 쓰지. 근데 우리 시간, 시각 이런 거 우리 이니셜로 배웠으니까 이니셜 쓰는 연습 한번 해볼까? 자, Y축은 위치, situation이니까 S, X축은 시각이니까 T. 쌤, X축이 시각인데 왜 여기 S라고 되어 있어요? S는 위치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 괄호 안에 있는 S는 뭘 뜻할까? 옳지. 세크, 초, 바로 단위를 뜻하지. 나는 너희와 단위를 대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쓰기로 약속했는데 대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소괄호로 쓰는 문제집도 있어요.
얘도 위치의 단위인 미터를 괄호 안에 넣어줬네. 이런 그래프를 위치 시간 그래프 또는 ST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ST 그래프다라고 하면은 위치와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구나로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 볼까? 얘도 X축은 시각이야, 시각. 근데 Y축이 뭐야? 속도네. 그러면 V라고 적으면 되겠다. 사실 뭐 굳이 정확하게 적자면 V 위에 속도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줘야 맞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요? 어떤 물체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가는 운동만을 한다면, 방향 안 바뀌는 빠꾸치지 않는 운동을 한다면 그때는 이동거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변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속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속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두 개를 막 혼용해서 얘기해도 됐었잖아. 기억나니? 근데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은 방향도 변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앞으로만 가는 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방향이 변하지 않아. 따라서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위에 화살표 붙인 속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마구마구 혼용해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가 하나가 빠졌는데 이거 크게 그릴 필요 없이 여기 뭐 철수 옆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까? 얘도 X축은 시각 T, Y축은 새로운 물리량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소문자 A라고 적어보자. 소문자 A. 뭐 얘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화살표가 붙여져야 맞고 얘의 한국 이름은 가속도야. 가속도.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 사실 뭐 이렇게 화살표까지 제대로 쓰는 게 번거로워서 주로 그냥 화살표 안 쓸게요. 가속도는 왜 가속하다. 가짜가 변할 가짜거든. 가속도에 가짜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가. 뭐 예를 들어 포르쉐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페달 말고 악셀 페달을 밟을 수 있겠지? 엑셀. 그 엑셀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지. 그 엑셀 페달에 엑셀의 앞글자를 따서 A예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페달이란 뜻이지. 자, 어떤 물체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는 그래프로, 동영상으로 찍지 않고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물리에서는 세 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X축은 공통이야. 무조건 시각으로 고정되어 있어. Y축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면 돼. 가속도가 마음에 들면 Y축을 가속도로 놔도 되고 속력이 마음에 들면 Y축을 V로 놔도 되고 S가 마음에 들면, 위치가 마음에 들면 S로 놔도 되고 세 그래프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부터 그려볼 거냐면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부터 그려볼까? 이게 제일 쉽거든. 지금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을 배우고 있고 1초에 3m씩 움직이는 운동을 배우고 있잖아. 얘는 1초에도 3m, 1초에도 3m/s로 운동하고 있고 1,3을 찍게 되겠네. 자, 2초일 때 속도는 얼마일까? 당연히 2초일 때 속도도 여전히 3이지. 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을 그리고 있으니까. 3초일 때도 이 속도 얼마일까? 당연히 3m/s겠지. 언제나 봐도 얘는 항상 1초에 3m 정도 가는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일 거야. 따라서 이 1,3, 2,3, 3,3, 4,3 얘를 쭉 이으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이미 그려져 있지, 너희는?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포르쉐의 VT 그래프를 완성한 거야. 그러면 이번엔 왼쪽 그래프, ST 그래프를 완성해 볼까? 자, 얘 1초에 3m가 그러면 1초일 때는 3m 간다. 1,3을 찍으면 되겠네. 1,3 찍자. 2초일 때는 얘 어디 있을까? 1초에 3m 이동했으니 2초일 땐 6m까지 갔겠네. 그러면 2,6을 찍으면 되는 거야. 얘 3초일 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 3초일 때는
1초일 때 3m 위치에 있으니까 3초일 때는 9m 위치에 있겠네. 3,9를 찍자. 4초일 때는 12m, 4,12. 5초일 때는 15m, 5,15를 찍어서 쓱 연결하면 이미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되겠네. 어때? 괜찮니?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자. 우리 가속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 자, 포르쉐한테 물어보자. 포르쉐야, 너 가속했니? 속도가 변했니? 라고 물어보면 포르쉐가 뭐라 그럴까? 아니, 나 안 변했는데? 나 1초에 3m/s에 1초에 3m 가는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했는데? 라고 할 거란 말이지. 따라서 가속은 되지 않았어. 가속도는 0이다 해서 이렇게 제로로 t축과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어때? 그래프를 그리나 마나한 그래프가 돼버렸네. 이렇게 그리나 마나한 그래프가 돼버려서 물리에서는 모든 운동을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이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그리나 마나한 그래프여서 잘 나오지 않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려놨다. 중요한 건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모두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래프라는 거야. 생긴 건 다 다르게 생겼어. AT 그래프는 그래프가 바닥에 붙어 있고 VT 그래프는 3이라는 일직선이고 ST 위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 생긴 건 다 다르게 생겼지만 얘네는 결국 1초에 3m를 움직이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3m/s의 일정한 속도를 가지는 포르쉐 운동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어때? 괜찮니? 그 다음 좀 신기한 거 한번 보자. 자, ST 그래프 맨 왼쪽 그래프로 와볼래? 얘 약간 기울어져 있지. 경사가 좀 있네. 얘 한번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 구하는 거 기억나니?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야, 애매하게 무슨 뭐 요런 데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런 거 구하려면은 지금 값을 잘 모르니까 이 삼각형을 보고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구해볼까? X의 증가량은 5, Y의 증가량은 15, 5분의 15. 답은 3이네. 그래, 기울기는 3이야. 근데 3? 야, 이 물체, 이 자동차의 속도가 3이었잖아. 와, 우리는 위치 시간 그래프면 1초에 이 자동차가 1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기울기를 구해보니 3이 나오면서 속도를 알 수 있더라는 거지. 뭐 속력이라고 얘기해도 돼. 얘는 일직선으로 움직이니까 속력, 속도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기억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신기하게 속력, 속도를 알 수 있다. 기억해. 일단은 외우자. 다음 장 가면은 이걸 외우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외워줘. 자,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속도 시간, 속력 시간, VT 그래프 한번 봐볼까? 예, 한번 면적을 구해보자. 면적. 자, 1초 때까지의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길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자, 여기 면적 얼마니? 1초일 때는 3이네. 1초일 때는 3. 2초일 때 면적 구해볼까? 2초일 때까지의 면적. 2초일 때까지 면적은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자, 면적 구해보면 6이 나오네. 2초일 때는 6. 3초일 때 구해볼까? 3초일 때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3은 9가 되네. 3,9. 뭔 얘기냐? 우리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가 계속 3으로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속도만 알 수 있을 줄 알았거든. VT 그래프에서 우리는 속도만을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면적을 구해보니 이 면적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 포르쉐의 위치더라 라는 거지.
자, 따라서 면적을 구해보면 그것은 이동거리 또는 뭐 변위라고 해도 됩니다. 이동거리와 변위는 이 상황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신기하게 V가 나오고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구했더니 신기하게 S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뒷장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외워주세요. 위치, 시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 V다.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 이동거리, 변위다. 이해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아래 확인 문제와 모의평가를 풀어볼게요. 근데 확인 문제와 모의평가 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강의를 일시정지 누르고 너희가 혼자 좀 읽어보고 푸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볼까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 해석. 얘는 위치 시간 그래프네. 즉 ST 그래프다. ST 그래프, 위치 시각 그래프. 1번, 1초인 순간 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자, 기억나나요? 위치 시간 ST 그래프에서 속도를 구할 수 있어. 신기하지 않아? ST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시간에 따른 위치를 아는 게 정상인데 기울기를 구하면 속도를 알 수 있다니까? 그 연습을 해보는 거야. 자, ST 그래프에서 1초인 순간의 속도의 크기, 바로 1초일 때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기울기, 이게 곡선이라, 이 그래프가 곡선이라 혹시 기울기 못 구할까봐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싹 기울기를 그려줬네. 자, 여기 기울기 구해보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2분의 10. 답은 5가 되고 속도니까 단위는 뭐? 미터 퍼 세크. 사실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값이므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방향까지 얘기해줘야 하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니 크기만을 대답하면 되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대답할 필요 없이 5m/s다 라고 하면 정답입니다. 2번 3초인 순간 속도의 크기? 그렇다면 ST 그래프에서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옳지, 기울기를 구한다고. 기울기 구해보자. 3초일 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 3초일 때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가 곡선이라 기울기 구하는 게 애매할까봐 친절하게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줬네. 자, 요 기울기를 구해보자.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30. 따라서 답은 30이고 속도 단위니까 미터/세크라고 쓰자. 얘도 크기만 물어봤으니 오른쪽 왼쪽 같은 방향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1초에서 3초 사이에 평균 속도의 크기. 자,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3개 시험을 봤어. 그런데 얘가 50점, 얘가 70점, 얘가 90점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점수를 받았어. 그런데 얘 평균을 구하래. 평균 어떻게 구할 거야? 옳지, 다 더해.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더해서 마지막에 나누면 되는 거야. 다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 더하고 나누면 된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면 1초에서 3초 사이에 평균, 뭔가 다 더해서 다 나눌 거야. 평균 구하라고 하니까. 근데 뭘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속도. 속도 공식 기억나니? 속도? 뭐를 뭐로 나눠야 속도였지? 그렇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야 속도였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야. 자, 시간. 1초부터 3초래. 1초부터 3초까지 총 몇 초니? 그렇지. 2세크 분의 변위 기억나? 처음과
마지막만 찍어서 그거를 싹 이어. 이 이은 화살표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바로 변위였지. 볼게. 처음은 1초고 나중은 3초야. 자, 얘 1초일 때 어느 위치에 있니? 1초일 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10이라는 위치에 있네. 처음에는 10에 있어. 근데 3초일 때. 자, 1초하고 3초 처음과 끝만 보면 돼. 중간에 뭐 얘가 2초 때 어디 있었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왜냐? 우리는 변위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변위는 중간 과정은 궁금하지 않잖아. 처음과 마지막을 이으면 되는 거잖아. 자, 1초일 때는 10이라는 위치에 있었는데 3초일 때는 어느 위치에 있나 보자. 3초일 때는 여기 40이라는 위치에 있네. 그러면 10이라는 위치랑 40이라는 위치를 싹 이으면 여기 이 화살표의 크기는 바로 30이 되겠네. 40에서 10을 빼니까. 따라서 답은 15m/s다. 뭐 얘도 마찬가지야. 속도라고 함은 방향도 말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크기만 물어보고 있으니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뭐 이런 거 대답할 필요 없이 답은 15m/s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인 문제였고요. 아래 2016년 6월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 4번 문제 자, 2016년 6월 모의평가 문제. 우리 모의고사가 총 20문제잖아? 그 중에 10문제는 2점짜리, 나머지 10문제는 3점짜리인데 2점짜리에는 아무런 2점짜리다라는 표시가 없어. 아무 표시가 없어. 그런데 3점짜리에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 3점이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2점짜리는 조금 쉬운 문제고 3점짜리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3점짜리라는 거죠.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이 그래프가 뭔지 파악해봐. 여러 가지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프가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 X축이야 무조건 시각인 거고 Y축은 S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잖아. 그 중에 뭐냐? 바로 S그래프네. S그래프. ST그래프. 자, 이 ST그래프의 A와 B 그래프를 보고 A와 B가 어떻게 운동했는지 머릿속에서 마치 유튜브를 보듯이 머릿속에서 좀 운동이 상상이 되니? 상상이 돼야 돼. 너희가 상상한 걸 내가 적어볼게. 자, 일단 위치가 0부터 2를 지나 4까지 있으니까 그래 뭐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위치가 있나 보지? 0인 지점, 1인 지점, 2인 지점, 3, 4m인 지점이 있나 봐. 그때 A는 처음에 위치 어디에서 시작했니? 그렇지. 0초일 때 2라는 위치에 있네. 0,2에서 시작했네. 따라서 A는 시작할 때 이렇게 2에서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2초나 흘러서 A는 0,2에서 2,4로 갔네. A는 2초 동안 2m라는 지점에서 4m라는 지점까지 갔나 봐. 너희가 이 ST 그래프를 보고 A라는 애의 운동을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상상했었어야 됐어. 그 다음 B 보자. B는 처음에 0초일 때 위치가 어디니? 제로라는 위치에 있네. 0,0이잖아. 따라서 B는 여기 제로라는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돼. 똑같이 2초가 지났는데 B가 결국 A와 만나네. A와 만나네. 똑같이 4m 위치에 갔네. 네. 이런 운동을 상상했었니?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의 그 머릿속에서 이 물체들의 운동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은 이런 걸 그리지 않고도 이 ST 그래프만 보고도 어떤 운동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있어야만 해. 기억. 0초부터 1초까지 A의 이동거리는 2m다.
0초부터 1초까지. 0초일 때 A는 2라는 위치에 있거든? 0초일 때는 2라는 위치에 있어. 2m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1초일 때는 A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위치가 몇일까? 그러면 요 사이를, 이 사이의 거리를 알면 그게 바로 이동거리잖아. 0초에서의 위치, 1초에서의 위치. 그 사이가 바로 이동거리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 요 물음표 부분이 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다. 자, 이 물음표 부분이 얼마일까? 2하고 4 사이인 건 알겠는데. 눈치챘니? 바로 3이라는 위치겠다. 얘들아, 3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 혹시 이거 3 아닌 거 아니야? 뭐 3.1이나 뭐 3.2나 뭐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럴 리 절대 없어. 지금 잘 봐봐. A의 운동을 봐봐. A라는 애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꾸준히. A가 이상한 운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봐봐. A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운동을 한 게 아니야. A는 어떤 운동을 했냐? 처음에 2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일정하게 위치를 바꾸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에 2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4로 간 거면 정확하게 이 중간 시간에 1초에는 정확하게 얘가 3m라는 위치에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짐작할 수 있겠어? 따라서 기억, 0초일 때 A는 2m란 지점에 있었고 1초일 때는 아마 3m 지점에 있을 것이다. 확신한다. 따라서 이동한 거리는 요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면 되겠네. 답은 1m겠다. 따라서 기억은 틀.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기억, 니은, 디귿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체크할 때 이렇게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애들이 있는데 나도 옛날엔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남아서 검토할 때 문장 앞머리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문장을 읽을 때 선입견이 생겨서 내가 잘못 푼 문장을 골라내지 못하더라고. 검토의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요 앞에다가 하지 않고 나는 맞다 틀리다를 요 끝에다가 하기 시작했는데 검토할 때 좋은 것 같아. 어쨌건 기억은 틀. 니은 0초에서 2초까지 B의 평균 속력은 나왔다. 평균 속력. 평균 기억나? 다 더해서 다 나누는 거? 그래. 다 더해서 다 나눌 거야. 자, 근데 속력을 물어봐. 속력은 뭐로 나눈 거지? 그렇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지. 그럼 여기에 맞게 써보면 되는 거. 자, 0초부터 2초니까 총 시간은 2세크겠다. 0초부터 2초니까. 그다음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B. 처음 0초부터 2초까지 처음에는 0초일 때는 0이라는 위치에 있었다가 2초가 지나니까 4라는 위치에 갔네. 이동한 거리는 총 4m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2m/s. 니은은 정답이겠네. 평균 속력은 2m/s. 정답. 디귿. 1초일 때 속력은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이것 봐. 여기서 우리가 외운 부분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ST 그래프를 갖고 있어. ST 그래프로는 시간에 따른 위치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속력을 물어본다고. 속력, V를 물어본다고. 아까 외웠던 거 기억하니? ST 그래프에서 뭘 구해야 속력이 된다 그랬지? 옳지. 기울기를 대답하면 속력이 된다 그랬지? 즉, 디귿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쉽게 바꿔보면 1초일 때의 속력이란 1초일 때 기울기를 어디 비교해봐라. 누가 기울기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자, 1초일 때 기울기 정도를 보자. A는 요 정도 기울어져 있고 B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 누가 더 많이 경사가 심하고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니? 옳지. B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 따라서
B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디귿은 A가 크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다. 디귿 틀. 궁금하면 A의 기울기와 B의 기울기를 구해도 됩니다. A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B의 기울기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어렵진 않아요. 계산이. 그치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누가 누구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대소 비교 정도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A의 기울기가 얼마다, B의 기울기가 얼마다 라고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어쨌건 답은 2번입니다. 자, 앞장에서는 등 속도 운동을 배웠어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배웠고 우리 사이에서는 포르쉐 운동이라고 하기로 했죠. 포르쉐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는 세 가지가 있는데 X축은 무조건 시각, Y축은 S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다. S, V, A 그래프는 각각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다 한 상황,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그래프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러면 뒷장에선 뭐 배울 거냐면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배울 거야. 자, 등 속도랑 똑같이 같을 등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야, 가속도. 가속도가 등 일정한 운동, 이거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하는데 직선자를 생략하기도 하고 도자까지도 생략하기도 해서 등가속 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등속 운동을 배웠다면 지금은 등가속 운동을 배울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 아까 등속도 운동, 포르쉐 운동을 배우면서 가속도의 이니셜을 잠깐 말했는데 가속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자. 가속도는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말고 악셀 페달, 엑셀 페달의 앞글자를 따서 A, 가속도,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값이고 얘는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값이므로 속도와 연관된 값이거든요. 따라서 속도와 연관됐다면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가속도도 위에 속도처럼 똑같이 화살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속도랑 똑같이 크기와 방향을 모두 대답하기로 합니다. 누가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속도 3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어느 방향으로 3이다 라고 꼭 방향을 명시해줘야 돼. 자, 가속도의 정의 보자. 가속도의 정의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수식으로 써보면 시간당, 자, 우리 시간 이니셜로 쓸 수 있지, 물리량으로. 델타 t, 시간 분의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속도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애들이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가속도 공식 적어봐 라고 하면 시간분의, 시간은 잘 적어. 맨날 분모에는 시간만 들어가거든. 그래서 시간은 잘 적어. 그런데 분자 적어라 라고 하면은 맨날 이렇게 적어. 속도. 이거 아니야. 속도랑 속도 변화량은 다른 거다. 속도는 현재 3m/s다, 5m/s다를 얘기하는 거고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 증가 감소량을 얘기하는 거지. 변화량 여기 요 델타를 많이 빼먹으니 주의하세요. 이게 델타가 되게 변화량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써보자면 혹시 변화량이라는 말을 모를까봐 추가해서 적어보자면 예를 들어 중간고사는 예를 들어 70점을 받았어. 근데 기말고사는 90점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변화량 얼마니? 변화량 델타 변화량 얼마니? 20 플러스 20이야 마이너스 20이야? 옳지, 플러스 20이지. 이걸 보고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지? 변화량이란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서 얼만큼 더 올랐냐 내렸냐를 판단하는 거잖아? 즉 90에서 70 뺀 거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뺀 걸 얘기하는 거라고. 70에서 90 빼면 안 된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변화량이란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것 아니겠니?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이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것이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것. 나중 속도는 v 나라고 써보고 처음 속도는 사실 v 처라고 적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 처음은 항상 뭐 제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로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조그맣게. 제로가 붙으면 뭐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이거 이니셜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야? 처음에 속도가 7이었는데 나중에 속도가 10으로 바뀌었다. 얘가 X를 더 밟았나 보지? 그래서 속도가 올랐다. 그렇다면 속도 변화량 얼마입니까?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처음에는 속도가 7이었는데 나중에는 속도가 4다. 이건 줄어들었네? 그럼 이때는 변화량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돼. 변화량 이거 별거 아니야. 괜히 이렇게 이니셜로 어렵게 써놓으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지. 막상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위를 보자. 단위. 얘들아 속도 빼기 속도도 뭐 속도지. 속도의 단위는 뭐였지? 그렇지. 미터 퍼 세크. 분모 시간의 단위는 뭐였지? 세크. 그러면 단위 한번 번분수로 계산해 볼까? 미터 퍼 세크 나누기 1분의 세크. 자, 얘 번분수 계산해 보자. 요렇게 곱해서 분모 S제곱. 요렇게 곱해서 미터. 자, 얘 뭐라고 읽을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읽습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단위는 조금 단위가 복잡하고 이상하죠. 그래도 외워주세요. 자주 나오니까.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세크 제곱. 미터 퍼 세크가 아니라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제곱. 자, 그러면 이 까만 상자가 나오면 우리들의 암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프린트에는 따로 이 까만 상자를 넣어놓지 않았는데 넣어놓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매 수업 시간마다 한 대여섯 번 이상씩은 반복할 거기 때문에 프린트에 어디 새겨놓기보다는 너희의 머릿속에 새겨놓고 싶어서 따로 어디 적는 공간을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옆에다가 따로 뭐 연습장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머리에 집어넣으면 더 좋습니다. 자, 시각, 시간, 위치, 상황,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과 속도. 이게 다가 아니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안 된다.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다. 어때? 아까까지는 여기까지만 공부했잖아? 그런데 하나가 추가된 거야. 뭐?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서 가속도가 된다는 것. 네, 할 수 있겠니? 물리량을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적을 줄 알아야 해. 내가 음성으로 얘기해 줄 테니 연습장에다가 한번 적어볼래? 해볼게. 백지에다가 적어보는 거야. 시각, 시간, 위치, 상황,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를 뭐로 나눠? 시간으로 나누면 뭐랑 뭐가 나와? 속력과 속도. 여기에서 그대로 뭐 또 시간으로 나누면 안 된다. 속도의 변화량,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가속도다. 괜찮니? 그렇다면 S에서 시간으로 나누면 V가 나오고 V 쪽에서 또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니까 가속도에서 속도에서 변위, 이동거리로 가려면 시간을 곱하면 되겠네. 우리가 아까 그래프로 어느 한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X축은 무조건 시각, Y축은 S여도 되고 V여도 되고 A여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SVA가 전혀 관계가 없는 애가 아니라는 거지. S와 V와 A는 각각 시간으로 나누거나 또는 시간을 곱하면 서로가 연결이 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어쨌건 우리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애들이 등가속도 운동이랑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 뭐냐면 바로 이거야. 2번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 적어볼래? 우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배울 건데 애들이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다를 잘 파악을 못해. 왜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뭐 예를 들어 등속 원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은 속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크기와 방향이 모두 등 같아야 돼. 크기나 방향이나 조금이나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거야. 그런데 얘 원운동 봐봐. 얘 아무리 규칙적으로 띡띡띡띡띡띡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즉 크기는 일정하다고 할지라도 방향을 볼래? 방향은 직선으로 가는 듯 하지만 계속 꺾이고 시시각각 계속 바뀐단 말이야. 이런 거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지. 그냥 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한다. 얘도 포물선 운동. 우리 뭐 지면에서 땅에서 위쪽 45도 각도로 물체를 던지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설령 띡띡띡띡 완전 크기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어때? 계속 바뀐다고. 계속 꺾여. 따라서 얘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닌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가속도 운동인 거야. 속도가 변하는 운동인 거야. 심지어 이 포물선 운동은 특히 크기도 똑같지가 않아. 뭔 얘기냐? 얘들아, 우리 1학년 통합과학 때 배운 거 생각나? 여기가 땅이 있으면 내가 물체를 떨어뜨린다고 해봐. 얘 처음에 정지 상태, 즉 0m/s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떨어뜨려. 얘 떨어뜨리면 1초 지나고 띡 보잖아? 그럼 얘 10m/s로 가고 있다. 속력이 빨라졌어. 근데 좀 있다가 또 1초 지나고 봐. 그러면 여전히 10m/s일까? 아니. 얘 20m/s야. 통합과학 때 중력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니? 그러면 좀 있다가 또 1초 지나고 보잖아? 그러면 얘 아무도 안 건드렸으니까 그대로 20m/s를 유지할까? 아니. 얘 30m/s. 이런 식으로 계속 10씩 더해져. 왜? 중력 가속도라는 애 때문에 가속이 되는 거지. 얘를 뭐 G라고 하기도 했었지. 가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떨궈진 물체를 놓으면 중력과 영향을 더 시간을 많이 받을수록 속력은 빨라질 수밖에 없어. 즉 여기서도 이렇게 던지면 얘는 처음에는 1초 뒤에 요만큼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내려오게 돼 있어. 처음에는 조금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빨라지면서 점점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처음에는 조금 내려오다가 나중엔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많이 올라가겠지. 하지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 나중에는 점점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것처럼 얘도 처음과 나중에 그 크기조차 다르다는 거지. 어쨌건 크기와 방향 둘 중에 하나라도 일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연도 수능 특강 16쪽 한번 볼까요? 내가 수능 특강 파일을 카톡에 주기도 했고
수능 특강 갖고 있는 사람은 펴봐도 되고 혹시 없는 사람은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됩니다. 프린트에는 실지 않았어요. 수능 특강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2점짜리 가장 첫 문제 16페이지 첫 문제가 이런 거야. 다음은 스키 타는 사람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했다. 지금 8명의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8명이 우르르 쪼르르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선수가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1초 지나고 찰칵 또 1초 지나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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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서 이동 경로를 파악한 거야. P부터 Q까지. 자, 이에 대한 옳은 것으로 골라봐라. 기억, 속도가 일정하다. 얘들아, 속도란 꼭 방향까지 말해야 되는 물리량이었잖아. 방향. 따라서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일정한지 봐야 돼. 그래야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일단 방향에서 틀려먹었지 않았니? 얘 방향 어때? 일정하지 않아. 계속 돌고 계속 바뀌네. 방향이 곡선이네.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크기는 일정할까? 아니, 얘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 처음에는 요만큼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만큼. 크기조차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 따라서 크기와 방향 모두 다 일정하지 않으므로 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억 틀. 니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일단 등 가속도는 아니지. 등. 일정하게 가속도가 있어야 하는데 등 가속도 운동은 아니므로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가 니은이 정답이겠네. 디귿.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 이동거리와 변위. 이니셜로도 적을 수 있겠니?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물리량을 적는 건 안 적어도 되지만 우리 연습 삼아 이동거리는 델타 S, 변위는 델타 S의 화살표. 자, 디귿. 이동거리 볼까? 이동거리는 P부터 Q까지 이 곡선을 전부 다 합하면 그게 바로 이동거리네. 이동거리 꽤 길지? 변위는 중간 과정은 중요치 않았어. 처음과 끝을 찍고 그것을 화살표로 쭉 이어서 이 화살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변위였어. 자, 처음과 끝 P에서 Q를 쭉 그어. 이게 바로 변위인 거지. 이동거리는 이 노란색 전부 다. 변위는 이 빨간색 화살표. 누가 더 길고 크니? 이동거리가 더 크네. 이동거리가 더 기네. 문제에서 이동거리는 변위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이네. 답은 5번이 정답이겠다. 괜찮니? 그 다음 똑같은 수특 16페이지에서 3번 볼래? 그림은 매 초마다 이동거리가 같은 회전관람차, 바이킹, 자이로드롭을 나타냈다. 이거 놀이공원 가면 3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다들 타봤니?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회전관람차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얘들아, 속도는 방향까지 포함되는 거야. 즉,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를 해서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회전관람차 볼래? 문제에서 매 초마다 이동거리가 같대. 1초, 2초, 3초 지날 때마다 띡 이동거리가 모두 같아서 크기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회전관람차 방향을 볼래? 곡선이야. 직선으로 이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조금씩 계속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거든. 즉, 크기는 일정하더라도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회전관람차는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회전관람차는 크기와 방향 중에 방향이 변한다라고 방향변이라고 적어 놓을게. 바이킹도 한번 분석해 볼까? 바이킹은 속력이 일정하다. 바이킹 한번 그려볼게. 바이킹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이게 바로 바이킹 아니겠니? 그러면 바이킹의 운동을 보면 크기와 방향을 보자. 방향 어때?
계속 바뀌지. 방향 일정하지 않네. 그 다음 크기도 볼까? 크기? 바이킹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크기도 보자. 크기. 아까 우리 포물선 운동 배울 때 기억나니? 예. 그리고 우리 바이킹 타봤잖아. 요 위에서는 속도가 느려. 하지만 중력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가장 최하점에서 속도가 엄청난 속도를 가진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속도가 꽤 빠르다가 올라가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탁 멈추지. 네? 이 크기조차 일정하지 않지. 뭐 이런 바이킹은 없어. 바이킹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바이킹은 없어. 여기 속도 똑같고 1초, 2초, 3초, 4초 매번 똑같은 간격으로 매번 똑같은 크기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바이킹은 없다는 거지. 가장 최하점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고 위점에서는 속도가 순간 멈추고 느려지고 요게 바로 바이킹이잖아. 따라서 바이킹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일정하지 않아. 크기도 변해, 방향도 변해. 얘는 절대 등속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다. 마지막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니? 이렇게. 타봤니? 난 어릴 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놀이공원 가면 너무너무 막 T 익스프레스 막 줄 서서 4번씩 타고 이랬다? 근데 이제 못하겠어. 무서워. 왜 그러지? 너흰 잘 타겠지? 나도 그땐 잘 탔다. 볼게. 자이로 드롭. 크기와 방향 모두 일정한 거 보자. 야, 얘는 쉽다. 방향은 완전 일정해. 그냥 쭉 내려오는 거잖아. 방향은 완전 일정해. 하지만 크기가 어때? 크기가. 크기. 우리 아까 그 포물선 운동할 때 배웠지. 처음에는 속도가 미미하지만 떨어지면 점 속도가 빨라져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빨라져서 바닥에 부딪힐 때는 굉장히 큰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게 바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이란 말이지. 자이로 드롭도 그래. 처음에는 여기서 속도가 멈췄다가 내려올수록 빠르겠지. 물론 내려올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바닥에 쾅 부딪히는 일은 없지. 뭐 여기 중간에 기계적으로 멈춰주긴 하겠지만 이제 내려오는 상황까지만 말하는 것 같아. 어쨌건 크기는 일정치 않고 점 커짐으로 얘는 크기가 변하는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니은 풀어볼까? 바이킹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속력이 일정해? 아니지. 크기와 방향, 크기라도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크기도 변하니까 바이킹은 속력도 일정한 운동이 아니네. 디귿. 회전 관람차, 바이킹, 자이로 드롭은 모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일단 등 가속도는 아니잖아? 즉 속도가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치? 누구는 방향이 변하고 누구는 크기가 변하고 누구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니까 도대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등속도 운동은 없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답은 2번 디귿만 정답이겠다. 네,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수특. 오늘은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 2개를 배웠는데 등속 직선 운동은 즉 포르쉐 운동은 3가지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도 같은 상황을 3가지의 그래프 X축은 무조건 시각 T축으로 고정 Y축은 S, V, A 이렇게 3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간단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그래프로 운동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간단한 내용 좀 얘기할게요. 일단 내가 이 X축, Y축 그래프는 어디다 그려놓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공간 많으니까 X축, Y축 그래프를 조그맣게 그려놔 봅시다. 아주 조그맣게 그려도 돼요. 왜 X축, Y축이라고 했냐면 수학에서 우리가 자주 보던 그래프가 X축, Y축이니까 익숙하라고 X축, Y축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뭐 어떤 그래프건 상관없이 곡선이어도 되고 직선이어도 되고 그 어떤 그래프도 상관없이
두 점을 딱 잡고 그래프에 두 점을 잡고 이 점과 이 점에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지. 이 정도야. 우리 기울기 언제 구하니? 언제 배우니? 중학교 때 배우잖아.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y의 변화량 뭐 이렇게 한다는 거지. 내가 뭐 구구절절 설명했지만 사실 너희가 다 더 잘 구할 수 있을 거야. 기울기 적자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왜 미분, 적분이라는 말 들어봤니? 미분, 적분에서 적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 깊게 적분을 배울 건 아니고 적분의 아주 간단한 부분만 배울 테니 한번 들어봐.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 X축과 둘러싸인 여기를 구하란 뜻이야. 면적이. 애들한테 야 면적 구해 라고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구할 때가 있어. 이 옆에 구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려진 그래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막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봐.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져.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은 이 부분이 다 젖어들겠지? 이 젖어드는 부분을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 옆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할 때 아까 내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봐 라고 했듯이 이 두 점 사이의 면적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너희는 어딜 구하면 되냐? 여기. 여기 면적을 구하면 답인 거야. 그럼 애들이 고민이 생기지. 아니 사각형이나 삼각형 면적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여기가 곡선이잖아? 우린 아직 곡선 넓이를 구하는 걸 안 배웠어. 그걸 배우는 게 바로 미분, 적분의 적분인데 우린 아직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 면적 구해야 하는 이 부분을 아주 잘게 자를 거야. 요렇게. 막 자를 거야. 아주 잘게 자를 거야. 아주 잘게 자르면 이 잘은 하나의 직사각형이 생기지. 내가 그걸 그려볼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직사각형이 생기겠다. 이게 아주 잘게 자른 거라고 쳐볼게. 그러면 사실 요 위에가 곡선이지만 얘를 아주 얇게 자르면 사실 거의 여기 위가 직선이나 다름없어. 아주 얇게 자르고 싶은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거의 위에가 직선이나 다름없다고. 따라서 우리는 곡선의 면적을 못 구하므로 아주 잘게 잘라서 요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서 그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을 쭉 다 더하면 결국 이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면적 내에 하나의 직사각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주 얇은 직사각형이라고 가정하는 거지. 자, 직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 가로 길이는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하고 세로는 델타 y라고 할래? 아니지. 얘는 y 전체 값, 전체 y 값이니까 델타 y가 아니라 그냥 y라고 해야겠다. 자, 면적 옆에다 적어봐. 델타 x 곱하기 y.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뜻이야. 곡선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곡선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그것을 잘게 직사각형으로 잘랐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는 바뀌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y축이니까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적분의 기본 원리를 배운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 일단 외우면 이제 알게 될 거야, 점점. 자,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x, 델타 x로 나누고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델타 x를 곱하는 거야. 다시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델타 x로 나누고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델타 x를 곱하는 거다. 자, 그러면 x축, y축 말고 다른 축으로 해볼까? A축, B축으로 해보자. 이 세상에는 많은 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A축, B축이라고 해도 기울기랑 면적을 구할 수 있겠어? A축, B축일 때 기울기를 구하면 A축으로 나누면 되고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A축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야. 네, X, Y가 A, B로만 바뀐 거지. 이래도 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우리 다시 반복 연습해보자. 자, 시각, 시간, 위치, 상황, 이동거리,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과 속도. 여기서 뭘 또 시간으로 나눴지? 그냥 속도를 시간으로 나누지 않았지.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 S, V, A는 각자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곱한 이런 형태의 관계가 있는데 잘 봐봐. 물리에서 그래프는 X축은 없어, 이 세상에. 물리의 세계에서는 X축이란 없고 항상 T축이야. X 대신 T야. 그런데 아까 그랬지? 기울기는 X축으로 나누라고. 요게 X축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야? X축으로 나누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X축을 곱하면 면적이라 그랬지? 요게 바로 X축을 곱하는 거 아니니? 요게? T축을 곱한다는 게 물리에서는 X축을 곱하는 거잖아. 요게 바로 면적이 되는 거야. 뭔 얘기냐? 잘 봐봐. 우리 등속 직선 운동 배웠잖아. 포르쉐 운동. 포르쉐 운동에서 S, A, B 각자 세 가지의 그래프를 한 상황을 세 가지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세 개 그래프는 다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프의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신기하게 V가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왜 그런가 보자. 자, 내가 현재 Y축을 S를 갖고 있어. 그런데 기울기를 구해. 근데 기울기를 구한다 라는 뜻의 수학적 내포된 뜻은 바로 X축, 즉 T축으로 나눈다는 거야. S를 T로 나누면 속력이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했던 거지. 기울기가 속도가 나왔던 게. 자, 다시 얘기해 줄게. 자, ST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S, 위치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이 그래프의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했더니 신기하게 아까 속도가 나왔었고 그걸 나는 외우라고 했었지. 근데 사실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내가 Y축을 S로 갖고 있는데 그걸 기울기를 구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X축으로, 즉 물리에선 T축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 S를 기울기, 즉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또는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 더 해보자. 또 이것도 외우라고 했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VT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만 알 수 있을 줄 알았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해봤더니 S가 구해지더란 말이지. 얘는 왜 그럴까? 바로 이거지. 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V야. 그런데 여기에서 면적을 구해라 라는 뜻은
X축을 곱해라, 즉 물리에서는 T축을 곱해라 라는 수학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 면적을 구해라, T축을 곱해라, V에서 T를 곱하면 결국 S 면적이 그 이동거리, 변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학적인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우리 2차 그래프, 1차 그래프, 0차 그래프, 그러니까 즉 상수함수 그래프의 기본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니? 뭐 2차 함수는 뭐 ax제곱 플러스 어쩌고 어쩌고 ax제곱이 들어간 게 2차 함수고, 1차는 뭐 a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x에 1차가 들어간 게 1차 함수, 0차는 뭐 y는 뭐 숫자 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 상수 뭐 a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있잖아. 그럼 0차와 1차와 2차는 어떤 관계가 있냐? 서로 x축을 x를 곱하는 거야. 그치? a에다가 x 곱해야 x가 하나 생기고, x에다가 또 x 한 번 더 곱해야 2차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 생긴 것도 어떻게 생긴지 기억나?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요 a에 따라서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이 가능했고, 1차 함수는 요 a에 따라서 이런 모양 또는 올라가는 또는 내려가는 그래프가 가능했고, 뭐 0차 함수는 이 상수가 어떻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양수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이렇게 음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얘네 한번 꼴을 볼래? 얘네? 얘 0차 상수함수 0 얘는 0 그래프, 얘는 0차 즉 상수함수 그래프, 얘는 1차 그래프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뭔가 차수가 커지는 느낌이 드니? 왜 얘네가 차수가 커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가속도와 속도와 변위 이동거리는 t라는 축을 계속 곱해야 되는 관계잖아? 마치 0차, 1차, 2차 함수가 서로 각각 x축을 곱해서 서로가 연결되듯이 물리에서는 s, v, s가 서로 t를 곱하고 나누면서 연결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수학적인 내용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등속 직선 운동 3개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각보다 이 두 번째 프린트가 되게 양이 많아서 말이 길어지는데, 너 혹시 이 선생님을 알고 있니? 작년에 다 수업을 들었지. 우리 학교 박지훈 선생님이신데, 내가 저번 주에 내가 3학년 담임이어서 되게 안쪽 교무실에, 가장 안쪽 교무실에 있잖아. 안쪽 교무실에서 화장실 들렸다 퇴근을 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박 선생님이랑 어깨가 이렇게 부딪힌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지나가는데, 약간 장난치시려는 건지 약간 나를 더 어깨빵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앞으로 가고 있다가 뭐야? 이러면서 멈췄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어깨빵을 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점점 뒤로 밀려서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시 교무실로 들어갔다?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이 상황, 내가 지금 말한 이 상황을 너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잘 했을 거야. 지금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그래서 지금 나랑 그리는 이 그래프는 앞으로 우리끼리 박그래프라고 할 거야. 본인은 모르셔.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자. 박그래프라고 할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상황을
세 가지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 물론 X축은 무조건 T축, Y축은 가속도, 속도, 뭐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S, V, S, 아니 A, V, S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지? 자, 가속도 시간 AT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뭐 디테일하게 그린다면 가속도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줘야 맞지만 뭐 그래프를 그릴 때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라 난 안 그릴게. 자,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나를 속도를 변하게 했어. 내 속도를 점점 멈췄어. 나를 감속시킨 거지. 감속. 가속이 아니라 감속. 뭐 하지만 이 세상에 감속도라는 말은 없지만 나를 감속시킨 거지. 나를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를 감속시켰어. 따라서 시간에 따른 나의 운동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그릴 거야. 뭐 내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박 선생님이 나를 한 마이너스 3 정도의 가속도로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었던 것 같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반대 방향이다.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뒤쪽으로 밀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 상황을 VT 그래프로 그려볼까? VT 그래프. 속도 시간, 속력 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뭐 VT 그래프. 내가 처음에 그 퇴근할 때 속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초기 속도 V0라고 할게. 처음 속도 뭐 얼마라고 할까? 그래 20m/s라고 하자. 20m/s면 1초에 몇 미터 가는 거니? 1초에 20m 가는 거네. 내가 되게 빠르게 퇴근하고 있었거든. 1초에 20m를 뛰면서. 근데 1초에 20m를 뛰었는데 점점 내 속도를 떨어뜨리셨지. 어깨빵을 치면서. 따라서 내 초기 속도 20을 시작으로 아래로 쭉 떨어뜨리자. 다들 그리고 있니? 이걸 좀 분석해 볼까?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AT 그래프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자, 여기 1초, 2초, 3초, 4초, 5초 뭐 너희는 이것까지 안 그려도 돼. 나는 설명을 위해 그리는 거야. 자, 1초 때까지의 면적을 구해보자. 면적 얼마니? 3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면적이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래프는 A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래프는 A야. 그런데 면적을 구하면 그게 뭘 뜻한다고? 속도의 변화량. 요거 변화량 빼먹으면 안 된다. 다시. 자, 내가 분석하고 싶은 그래프는 Y축이 A다. 요거다. A다. 그런데 내가 면적을 구했어. 그렇다면 면적이 뜻하는 것은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야. 근데 여기 면적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며 속도의 변화량이 3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면 안 돼.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야. 나 처음에 초기 속도 얼마였지? 나 되게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1초에 20m 되는 속도, 20m/s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1초 지나니까 나를 어깨빵 쳐주셔서 속도가 3만큼 떨어졌다. 속도 변화량이 3만큼 떨어졌다라는 뜻이지. 즉 1초 지나면 내 속도는 17이 됐겠다. 20에서 3이 빠진 17이 됐겠다. 오케이? 그 다음 2초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 2초 지나면 여기 면적 여기 면적 구해볼래? 얼마야?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지. 자, AT 그래프. 내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AT인데 AT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속도의 변화량이다. 속도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이다. 내 초기 속도는 20이었는데 2초가 지나니까 속도가 6만큼 마이너스 되었다. 20에서 6 뺀 14 정도로 속도가 떨어진 거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거를 다 외워놓으면 모든 그래프를 다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 나랑 수업하면서 무조건 외울 수 있게 해줄게.
자, 그러면 볼까? 초기 속도 처음에 나 20이었는데 1초 지나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3 떨어졌어. 그래. 1초 지나니까 속도가 떨어져서 3만큼 떨어져서 뭐 17이 됐고 1,17. 또 2초 지나니까 여기 면적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며 6만큼 속도가 떨어졌다며 2초 지나니까 6만큼 속도가 떨어져서 14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속도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깨빵 치니까. 그러면 여기는 뭘까? 여기 속도가 얼마니? 속도가 제로네. 내가 멈춘 거지. 퇴근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나를 어깨빵 치니까 그래도 나는 앞으로 꾸역꾸역 가긴 했거든. 속도가 떨어져도 20에서 17, 14, 11 속도가 점점점 떨어져도 앞으로 꾸역꾸역 가긴 했거든. 그래도 결국 멈추게 되는 이 순간 바로 속도가 제로인 부분, 방향이 바뀌는 부분, 방향 체인지 부분이 되는 거지. 내가 멈췄는데도 박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나를 뒤로 밀었어. 나를 계속 치니까 밀릴 수밖에. 그래서 뒤로 가고 있는 거지. 여기 속도가 이렇게 T축 아래로 내려와서 마이너스가 돼도 돼요? 마이너스가 돼도 돼. 왜? 속도란 방향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가 내가 앞으로 간 상황을 말하는 거라면 방향 체인지 되고 이 뒷부분은 뒤로 내가 밀리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VT 그래프 분석해 볼까? VT 그래프에서 현재 갖고 있는 V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본다는 것은 바로 가속도를 파악한다는 거죠. 자, VT 그래프를 보면 지금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음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왼쪽 AT 그래프 기울기가 음수를 갖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현재 갖고 있는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한번 볼까?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이동거리, 변위를 알게 된다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면적 보자. 방향 체인지 되기 전까지의 여기의 면적. 자, 이 면적을 구하면 플러스가 나올까? 마이너스가 나올까? 그치? 플러스가 나오겠지? 가로, 세로 전부 다 양수니까. 자, 면적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변위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지. 즉, 앞쪽으로 간 이동 거리를 뜻하는 거야. 앞쪽으로 간 이동 거리, 플러스는 뭐 앞쪽, 오른쪽을 뜻하니까. 그러면 방향 체인지 된 이후 여기 여기 넓이는 뭘 뜻할까? 이 넓이를 구하면 양수가 나오니 음수가 나오니? 음수가 나오겠지. X축은 양수지만 Y축 높이는 음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음수,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쌤, 넓이가 마이너스 나와도 되나요? 당연히 괜찮지. 왜? 얘는 뒷걸음질 친 거야. 물리에서 방향을 나타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부호를 얘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즉, 뒤쪽으로의 변위, 뒤쪽으로의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VT 그래프를 보면 어깨빵 당하는 나를 생각하면 돼. 자, 앞쪽으로 이만큼 어깨빵을 당하면서도 꾸역꾸역 가는 그 모습이 그려져야 돼. 다시 지우고. 자, 요쪽 방향 체인지 되기 전까지를 보고 뭘 생각하면 돼? 나는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박 선생님이 최은영을 어깨빵 쳤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속도가 제로가 되는 상황, 방향 체인지 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깨빵을 치니 결국 최은영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이 앞으로 꾸역꾸역 간 부분의 넓이와 뒤로 뒷걸음질 친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나는 처음 시작 부분에서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방향 체인지가 되고 다시 제자리까지 오게 된 거지. 만약에 이 뒷걸음질 친 부분의 넓이가 더 크다면 뒷걸음질을 더 쳐서 처음에 있었던 상태보다, 처음에 있었던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가게 된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VT 그래프 분석이 끝났고 마지막 ST 그래프를 한번 볼까? 위치와 시각을 나타내는 그래프야. 그런데 위치와 시각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위치는 대놓고 알 수 있지만 이거 볼까? 내가 S, 위치 그래프를 갖고 있어. S쪽 그래프를 갖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 그래. 바로 이 화살표를 보면 되겠네.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바로 속력 또는 속도라는 것. 다시 S 그래프를 갖고 있을 때 기울기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V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우리 VT 그래프에서 분석한 V를 볼까? V 어땠니?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뒤로 갔다가 V가 플러스 0 마이너스 뿔 0 마 V가 뿔 0 마로 됐네. 이것을 ST 그래프에 적용해 본다면 V가 뿔 0 마니까 ST 그래프에서는 바로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네, 기울기가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 자체가 플러스 0, 마이너스의 순서라면 ST 그래프에서는 V, 속도, 속력이 플러스 0, 마이너스의 순서를 갖도록 그려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잘 그렸나 볼까? 자, 처음에는 기울기 어떻니? 플러스네. 올라가고 있으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서는 기울기가 제로가 돼버리네. 그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는 기울기가 내려가네. 마이너스가 됐네. 기울기가 올라갔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V를 뜻하는 것이므로 기울기가 뿔 0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속도가 뿔 0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인 거지. 어떻니? 그러면 왼쪽에서 VT 그래프에서 표기했던 방향이 체인지 되는 바로 그 부분, 속도가 0인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너희 어디라고 표시할래? 옳지. 바로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부분, 여기를 방향 체인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ST 그래프만 보고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박지윤 쌤한테 어깨빵 당하는 최은영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자, 처음에 나의 위치는 제로라는 위치에 있었나 봐. 여기가 내 교무실인가 보지. 그랬다가 퇴근하려고 위치가 점점 앞으로 올라가지. 그런데 어깨빵을 쳐서 제대로 꾸역꾸역 나가지는 못하고 꾸역꾸역 앞으로 가다가 위치가 최고인 바로 그 지점에서 결국 박지윤 쌤한테 굴복당해서 방향을 체인지하게 되고 다시 위치가 점 내려와서 다시 위치가 제로인 교무실까지 다시 오게 되는 거지. 혹시 박 선생님이 나를 더 밀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더 내려가겠지. 음수가 되는 거지. 내가 원래 있었던 제로라는 지점 위치보다 더 뒤로, 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 더 민다면. 자, A, V, S 그래프가 모두 다르게 생겼지? 하지만 이것은 박쌤한테 당하는 최은영의 모습을 나타낸 다 똑같은 상황의 그래프인 거야. 이해할 수 있니? 자, 그리고 A, V, S는 수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니? 마치 0차 그래프, 1차 그래프, 2차 그래프가 요게 X를 곱하고 요 관계인 것처럼 A, V, S도 전부 다 시간 T라는 애를 곱하고 나누는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0차, 1차, 2차 그래프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가속도 시간 AT 그래프 보자. 몇 차 그래프니? 그치, 0차 그래프. 상수 함수네. 마이너스 3 이런 거. 그 다음 VT 그래프를 보자. 몇 차 그래프니? 1차 그래프지. Y는 AX 플러스 이런 꼴 아니겠어?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보니 A가 음수인 그런 그래프인가 보다. 그 다음 ST 그래프를 보자. 얘는 몇 차 그래프야? 2차 그래프고 2차 AX제곱 플러스 어쩌고 이런 꼴 아니겠니? 자, 얘 지금 위로 볼록인 걸 보니까 이 A가 마이너스인 그래프인 거지. 어때? 이 세 개가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해되니? 2차 그래프,
1차 그래프, 0차 그래프 다 개수가 맨 첫 개수가 마이너스인 결국 0차 그래프도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이 세 개는 수학적으로도 사실은 한 세트라는 거지. 네. 내가 이제부터 포르쉐라고 하면은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3개가 빡 떠올라야 되고 등가속도 운동의 박그래프라고 하면은 요 3개가 떠오르면 되는 거야. 앞으로 계속 반복할 부분이니까 이 3개가 한 세트라는 걸 함께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 선생님처럼 나를 어깨빵 쳐서 나를 감속시키는 나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감속시켜서 결국 속도가 제로가 되게 하는 뭐 이런 쌤도 있지만 그 반대인 쌤도 있어. 내가 퇴근하려고 하면 그래 빨리빨리 가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나를 운동하는 방향으로 더 북돋아 주시는 선생님도 있단 말이야. 그분이 누구시지? 바로 이 선생님이라고 해보자. 물론 이 선생님은 본인이 그런 분이신지 모르는 거야. 너희가 다 아는 선생님으로 섭외를 나 혼자 한 거지. 작년에 김혜수 선생님이 너희 다 전반을 들어갔다고 하셔서 김혜수 선생님 어떻니? 실제로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 주시지 않니? 실제로도 그러시거든. 선생님 뭐 열심히 하시네요. 힘내세요. 뭐 이런 말도 되게 잘해주시는 우리에게 항상 용기와 열정을 북돋아 주시는 김혜수 선생님이 나를 얼른 퇴근할 수 있도록 막 밀어주셨어. 아까는 분명히 그분은 속도를 점점 줄어들게 했는데 우리 김 선생님은 속도를 점점 증가시켜 주신다. 이걸 김 그래프라고 해보고 이 그래프를 3가지로 표현해보자. 자, 처음에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 보자. 김 선생님이 나를 얼마 정도로 북돋아 주셨냐면 자,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한 등 가속도 그래프였지만 지금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3 정도로 나를 북돋아 줬다고 해보자. 얘도 등 가속도 그래프야. 박 선생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박 그래프와 차이가 나는 건 박은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한 감속도의 개념이고 김 선생님 그래프는 나를 속도를 플러스 시켜주는 플러스 3의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라는 거지.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볼까? 나를 점점 속도를 올리게 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속도를 올려줬다. 내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편의상 내가 처음부터 약간 슬쩍 초기 속도가 있었다고 해보자. 그래서 여기 초기 속도 또 20이라고 해볼까? 나 퇴근할 때 20m/s로 퇴근하잖아. 1초에 20m를 뛰는 여자야. 그래서 점점 속도가 커졌다고 해보자. 이거 분석해볼까? 얘도 1초, 2초, 3초, 4초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해볼게. 자, AT 그래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보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A입니다. 나는 A의 그래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냐? 여기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 알겠네.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면적 구해보자. 자, 여기까지 1초까지의 면적 얼마니? 3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옳지, 플러스 3이지. 1초까지 속도가 3만큼 증가하였다, 변화하였다라는 거야.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야. 1초 지났을 때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면적 구해서 3이네? 선생님 1초 뒤에 속도 3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틀린 얘기지. 애초에 초기 속도는 20인 거고 1초 지났을 때 면적이 플러스 3이란 얘기는 면적은 속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3만큼 속도가 추가됐다는 거야. 따라서 1초 뒤에는 3만큼 속도가 추가된 23m/s가 될 거야. 이쪽 그래프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1초에 요 값이 1,23을 지나는 이런 꼴이 되겠지. 그래야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지. 또 해볼까? 자, 2초가 지났어. 나를 2초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밀어주시는 김 선생님이야. 2초 때까지의 면적 구해보자. AT 그래프에서의 면적. 답이 플러스 6이 나오네. A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고 2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 6만큼 증가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VT 그래프에서 이걸 그대로 그려보면 2초에 속도가 26이 됐다는 거야. 어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니?
그러면 이번에 VT 그래프 분석해 볼게. 자, VT 그래프에서 VT 그래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현재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면적을 구하면 S, 위치의 정보, 이동거리나 변위의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거지. 두 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그래프 중에 Y축이 V인 그래프를 가장 선호합니다. 어쨌건 자, VT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라고? 자, 얘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올라가니 내려가니? 올라가네. 기울기가 올라간다는 건 양수라는 얘기야. 얘 대충 딱 보니까 얘 기울기 어느 정도 같니? 딱 보니까 한 플러스 3 정도 같지 않아? 기울기가? 어쩐지 가속도가 플러스 3이었거든. 여기서의 기울기가 플러스 3이면 가속도가 플러스 3이다 라고 해서 연결되는 거지, 그래프가. 그 다음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가졌을 때 기울기를 통해 가속도도 알 수 있지만 면적을 알면 그것이 바로 위치, 이동거리, 변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면적 구해볼까? 자, 1초 지나고 2초 지나고 3초 지나고 면적은 그래프와 여기 가로축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거야. 자, 1초 지났을 때 요만큼 이동한 거지. 자, 면적 구하면 플러스가 나오니 마이너스가 나오니? 플러스가 나오지. 가로축, 세로축 이거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면 될 텐데 전부 다 플러스의 값을 가지니까 면적은 플러스가 나와. 플러스가 나온다는 뜻은 앞으로 이동했다. 내가 앞으로 이동했다라는 거고 뜻이고. 자, 2초 때까지의 면적을 구해볼까?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S, 이동거리랑 변위를 뜻하는 거고 2초 때까지는 이만큼 이동했고 3초 때까지는 이만큼 여기 면적을 다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동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마지막 ST, 내 시각에 따른 위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ST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야. 내가 S, 위치의 정보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거 이거가 있네. 화살표 따라가 보면 기울기를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다? 속력이나 속도다 라고 알 수 있어. 지금 김그래프 상황에서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를 계속 앞으로 더 잘 퇴근할 수 있게 운동 방향 바뀌지 않게 그냥 앞으로 밀어주는 상황이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지? 이럴 때는 속력이나 속도나 변위나 이동거리나 혼용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말을. 어쨌건 S 그래프를 갖고 있을 때 기울기가 바로 속도이므로 속력이므로 자, 속도 정보를 볼까? 속도가 어때? 처음에 20이었다가 점점 속도가 커지네. 속도가 안 그래도 양수였는데 점점 속도가 커지네. 그것을 ST 그래프에 적용해 보면 바로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하는 거지. VT 그래프에서는 V 자체가 점점 커진다면 그것을 ST 그래프에 적용시키면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 하는 거지. 자,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잘 그렸나 볼까? 자, 처음에 기울기 양수야. 꽤 있어. 한 이 정도 기울기가 한 20 되는 것 같지 않니? 그럴 거야. 초반에 기울기가 20 정도 될 거야. 왜? 초반에 속도가 20이었거든.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지네.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건 VT 그래프에서 속도가 점점 커진다는 뜻이지. 네,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 알 수 있겠니? 이 그래프는 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지만 다 똑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김 선생님의 그래프이고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외워두세요. 그리고 얘도 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니? 자, AT 그래프는 0차 그래프, 상수, 플러스 3. VT 그래프는 1차 그래프. ST 그래프는 2차 그래프로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얘는 1차 함수 중에서 올라가는 그래프, 2차 그래프 중에 2차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개수가 양수인 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의 반 정도, 절반 부분을 따서 이렇게 움직인 거지. 보니 이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까 잠깐 말했는데 3개 그래프 중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래프는 바로 가운데 있는 VT 그래프야. 왜? VT 그래프만큼 많은 정보를 주는 그래프가 없는 거야. VT 그래프는 말 그대로 시각에 따른 속력이나 뭐 속도 정보를 몇 콤마 몇인지만 알면 다 알 수 있어. V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그래프야. 심지어 얘를 좀 더 분석해 보면 내가 V 그래프를 갖고 있을 때 기울기를,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가속도 정보도 알 수 있고, 내가 VT 그래프를 갖고 있을 때 면적을 구하면 S 정보도 알 수 있는 거야.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VT 그래프를 선호하는 거지. 예를 들어 AT 그래프 볼까? AT 그래프 A. 가속되는 정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거야. 얼마나 가속이 되었나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면적을 통해서 속도의 변화량만 알 수 있는 거지. 속도도 몰라. 속도의 변화량만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AT 그래프나 ST 그래프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어서 한정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운데 있는 VT 그래프를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따라서 VT 그래프를 조금 더 분석해보자. 김 선생님이 나를 몇 초 정도 밀어줬냐면 한 T초 정도 밀어줬었거든. T초 정도 밀어줬어. 그래프를 조금 더 분석해볼게. T초 정도 밀어줬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내 초기 속도가 V0, 20m/s라고 해도 되고 V0 정도의 속력이었는데 T초 정도 밀어주니까 난 속도가 꽤 올랐어. 그거를 V 나중 속도라고 해보자.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어? 우리 VT 그래프 조금 더 깊게 분석하는 거야. 기울기. 너희는 김 그래프라고 적혀있는 그 공간 아래쪽에 굉장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적으면 됩니다. 자, 기울기 적어볼게.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 X의 변화량 T분의 X의 변화량 T분의 Y의 변화량 V 나중에서 V0를 빼면 되겠지? V 나중에서 V0를 빼면 되겠다. 이게 바로 기울기야. 이게 T분의 V 어쩌고 이렇게 어렵게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숫자로 나오면 나보다 너희가 훨씬 잘하더라고. 예를 들어 숫자가 여기 5초야. 처음에 속도가 20이었는데 김 선생님이 나를 막 북돋아 주셔서 속도가 30으로 증가했어. 그렇다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5분의 10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문자로 표현하다 보니 괜히 어렵게 보이는 거지. 어쨌건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가속도다. 즉 가속도다. A라고 적을게. 평소에 이렇게 식이나 그래프상에서 막 이렇게 화살표를 열심히 쓰지는 않아. 알아서 가속도는 위에 화살표가 항상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 자, 기울기 구했어. 그렇다면 얘를 좀 더 변형시켜 볼까? 왜 분모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건 좀 불편하잖아, 보기에. 따라서 양변에 t를 곱하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양변에 t를 곱하면 AT 라고 적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 식을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식이다 라고 문제집에서는 막 첫 번째 식을 마치 외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첫 번째 식이다 이런 식으로 부담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그냥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기울기만 본인이 구할 줄 안다면 굳이 이 식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VT 그래프, 내가 갖고 있는 그래프가 VT인데 기울기를 한번 구했으니 이번에는 면적도 한번 구해볼까? 면적 구해보자. 면적을 구한다는 건 바로 여기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거네.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기 아랫부분 네모와 윗부분 세모의 합으로 표현해보자. 자, 여기 아랫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는 t, 세로는 v0, 따라서 v0 곱하기 t가 되겠다. 이게 사각형의 면적.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삼각형의 면적도 있지. 자, 삼각형의 면적도 구할 건데 여기 삼각형을 확대해보면
가로는 어렵지 않아. t고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높이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네. v 나중 빼기 v 처음 속도. 그런데 우리 아까 위쪽에 적어놓은 이 첫 번째 식이라는 얘를 볼래? v 나중 빼기 v 처음 속도를 좀 더 깔끔하고 짧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at네. at.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거가 at다. 그럼 우리 얘를 지우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at라고 하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까? 2분의 1 가로 곱하기 세로 2분의 1 가로 곱하기 t 곱하기 세로 이렇게 다 곱해서 t 두 개니까 제곱하면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네. 따라서 vt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는 면적을 이거 두 개 합하면 되겠네. v0 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공식이다 라고 문제집에서 소개하면서 이거를 꼭 외워야 되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는 1번식과 2번식은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못 구하고 면적을 못 구하는 애들 있지. 기울기 공식 모르고 면적 구하는 이 방법 모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구할지 모르니까 아예 공식을 외워버려서 문제를 풀게 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자주 보다 보면 외워질 수 있지만 굳이 억지로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기울기와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1번, 2번식은 몰라도 됩니다. 내가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 굳이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갔더니 애들이 많이 문제집을 갖고 오면서 쌤 우리 안 배운 거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기울기와 면적을 구할 줄 알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VT 그래프를 조금 분석을 깊게 해봤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프 세 가지 형태로 풀어내는 연습을 했어.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운 거지. 그런데 그래프에 단점이 있다? 그래프의 단점이 뭘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박 선생님인지 김 선생님인지 포르쉐인지 뻔하게 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래프의 단점은 이거야. 가로축이 무조건 시각, t라는 것. 뭔 얘기냐? 만약에 문제에서 시각이 주어지지 않잖아? 1초에 김 선생님이 밀었다, 3초에 밀었다, 이런 식으로 시각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시킬 수 있는데 시각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도 있어. 언제 밀었는지, 언제 당겼는지, 포르쉐가 언제 등속으로 운동했는지 전혀 말이 안 나와. 시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조차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거지. 이게 바로 그래프의 한계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 식, 또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식, 외울 필요 없는 기울기를 구하는 식, 면적을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면적은 바로 이동거리를 뜻하고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면적과 기울기를 얘를 보면은 t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시각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t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식 또 하나 필요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t를 싹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제곱까지 하는 그런 미친 짓을 열심히 해보면, 나는 안 할 거야, 너희도 하지 마. 그렇게 해보면 t라는 문자를 소거해서 우리는 t 없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돼. 아래다가 하나 적어둘래? 나는 사실 t 없는 식을 막 이렇게 외우고 선호하는 편은 아니야. 잘 쓰지 않아. 하지만 이 문제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 식을 쓸 수 있는 문제를 몇 번 소개해 주긴 할 거야. 아래다가 하나 적어두자. t 없는 식. 이것을 문제집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볼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s. 적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a 델타 S. 편하게 적으면 나는 그냥 칠판 필기할 때 귀찮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as. 어때? 식을 살펴보면 t가 없어. 시각이 없어. 시각이 없이 시각 정보가 없는데도 다른 정보들만 있다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식인 거야. a는 당연히 가속도겠고 s, 델타 s는 뭐 이동거리 또는 상황에 맞춰서 변위라고 해도 됩니다. 얘를 나는 t 없는 식이라고 명명할게요.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는 이번 프린트가 끝났는데 내가 하찮은 문제를 하나 준비했어. 2013년 6월 모의평가인데 프린트에 넣지 않았어. 이 정도의 수준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냥 모니터를 보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4번 문제고 문제 끝에 보니까 뭐 이렇게 3점짜리다 뭐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니 얘는 2점짜리 좀 쉬운 문제인 거지. 그래프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운동인지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보니까 속도 시각 그래프네. VT 그래프네. 0초부터 1초까지는 올라가네. 이거 뭐니? 옳지. 나를 북돋아서 속도를 올리게 하는 김 선생님 그래프네. 그 다음 1초부터 2초까지는 얘 누구니? 옳지.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 바로 포르쉐네. 김 선생님과 포르쉐가 합쳐져 있는 문제인 거지. 물리원에서 모든 문제는 김 선생님, 포르쉐, 박 선생님. 요 세 개로 다 귀결되거든. 얘는 지금 김 선생님과 포르쉐의 합작입니다. 기억. 0초부터 1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야야야 이런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고 난 제발 속도만 물어봤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절대 속도를 안 물어봐. 그건 너무 쉬우니까. 기억 보자. 가속도를 물어봐. 가속도. 자, 그러면 옆에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죠. 앞으로 외워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V 그래프인데 가속도를 물어봐? 그럼 나는 뭘로 대답해야 돼? 여기 화살표를 쫓아가면 알 수 있겠네. 기울기를 대답하면 되는 거야. 0초부터 1초까지 기울기. 자, 기울기. 기울기 구해보자. 기울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얼마니? 1분의 2? 옳지. 2다. 2.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세크입니다. 사실 가속도란 방향을 포함해서 대답해야 하는 값이므로 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데 크기만 물어보고 있으니 방향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2m/세크 제곱이다 라고 대답하면 정답. 기억은 정답. 니은 1초부터 2초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같은 말로 등속 운동. 똑같은 말로 등속 직선 운동. 즉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건 바로 포르쉐야. 포르쉐. 1초부터 2초까지 포르쉐니? 라고 했어. 자, 1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일정한 포르쉐 운동 맞네. 따라서 니은도 정답. 디귿.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가 3이냐? 이렇다니까. 나는 V 그래프를 갖고 있는데 꼭 V를 안 물어보고 이동거리를 물어봐. 나는 V를 갖고 있는데 S 이동거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대답하면 돼? 화살표를 따라간 면적을 대답하면 답이겠다. 0초부터 2초까지 면적을 구해라 라는 거야. 0초부터 2초까지 면적을 구해보자. 그래프로 둘러싸인 여기 면적을 구하면 바로 이게 답이야. 삼각형 더하기 사각형 해보자. 자, 삼각형 면적은 얼른 암산해 볼래? 1. 사각형 면적은 2 더하면 3. 거리의 단위는 미터이므로 이동 거리는 3m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네. 얘도 애들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예상해 보자면 뭐 예를 들어 속도라고 했으니 와 얘는 방향을 완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런 건가 싶지만 얘 지금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볼래?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이동거리 변위를 뜻하는 거잖아. 얘 면적 구해보면 플러스가 나와.
마이너스의 방향, 그러니까 뒤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고. 한 방향으로만 이동한다는 건 속력, 속도, 혼용해서 써도 가능. 이동거리, 변위, 혼용해서 써도 가능. 그러니까 여기 디귿의 이동거리라고 나왔지만 사실 0초부터 2초까지 변위는 3m다 라고 해도 똑같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프린트 2번이 끝났고, 우리 프린트 2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든 내용의 이론을 다 들어갔거든. 앞장에서는 등속도 운동에 대해 배웠고, 바로 포르쉐 운동, 그래프 3가지 통째로 외우는 거 잊지 말고, 뒷장에서는 등 가속도 운동, 박과 김. 그러니까 포르쉐 운동은 하나인데, 한 세트 3개인데, 등 가속도 운동, 박 선생님 그래프 3개 세트 하나, 김 선생님 그래프 3개 그래프 세트 하나. 이렇게 이 그래프 9개만 외워주면, 세트로 외워주면 앞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프린트 2번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고, 프린트 3번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계속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 앞으로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